제천시의회 이재신 의원의 사적 법인카드 유용과 공문서 및 사문조 위조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이재신 의원이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제천시의회 이재신 의원은 2024년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옥천에서 열리는 제2회 충청북도 체육회장배 생활체육 소프트테니스 대회에 선수 자격으로 참가했다. 그 과정에서 대회 참가에 공식적 격려 방문을 위한 셀프 공문서 작성을 통해 업무 출장비 15만 1,660원과 업무 추진비 28만 4천 원을 사적 유용하였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농업 경영 등록 위한 임대차 계약서의 허위 작성을 통한 허위 문서를 관공서에 제출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천참여연대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천시의회 사무국, 제천시 소프트테니스협회 토지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질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오늘 기자회견장 앞에 섰다. 첫째,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 건. 이재신 의원의 개인 선수 자격으로 참가한 충청북도 생활체육 소프트테니스 대회는 동호회 성격의 지극한 사적 모임의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격려 방문을 인자해 회식비와 개인 숙박비 및 식비, 출장 일비를 수령한 공습성 공금 횡령 사건이다. 심지어 제천시의회 사무국에서는 해당 의원이 격려 방문한 대회에 이재신 의원이 선수로 참가한지에 대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사안에서 법인카드의 사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 및 집행하는 규칙 제3조 1항에 의거해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조항 어디에도 생활체육 동호인 성격의 대회에 공식 격려가 가능하다는 문구는 없다. 그것도 본인이 선수로 출전하는 대회에 출장을 가정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본인은 격려 방문을 위한 출장이라고 말하지만 선수 격려 방문이라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회장 방문 격려 후 돌아오는 것이 통상의 예의인데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하고 숙박을 하였다는 것은 대회 참가자 격려가 아닌 본인이 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번 이재신 의원에 대한 격려 방문은 본인이 소속한 생활체육 클럽의 대회에 참가해 셀프 공문과 셀프 격려로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러 계획하고 실행한 공금의 사적 유용으로 오늘의 어려운 경제 위기를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제천 시민에 대한 모욕이고 기만이다. 지난 7월 1일자 충청매일에서는 제천시 의원이 출장비를 받아 개인적 스포츠 대회에 참가한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재신 의원은 이 보도 이후 7월 4일 본인의 의사로 출장비 전액을 자진 반납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출장비 자진 반납은 출장이 개인적 대회 참가에 대한 자진 인정이고 이는 출장 자체가 원천적 무효에 해당한다는 반증이다. 더불어 업무 추진비 사용도 부당 사용에 해당된다. 제천시 의회는 제천참여연대의 2차례의 정보공개 청구와 공문 접수를 통한 공식 질의 답변에는 이재신 의원이 출장비와 업무 추진비 집행은 절차상 하자가 없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다시 한번 질문한다. 제천참여연대에서 제천시 의회 사무국에 제기하는 의무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출장비와 업무 추진비를 지급하였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샘플 공문이 제공을 통한 맞춤형 공문 접수의 과정, 이로 인한 출장 계획 성립, 본인이 선수로 출전했던 대회 당일 저녁 회식비 명목의 업무 추진비 사용 등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적법성을 묻는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은 제천시 의회의 자동적 성찰로 해결될 수 없는 바 제천참여연대는 고발상 접수를 통해 사법당국의 명확한 수사를 촉구하려 한다. 둘째,
사문서 위조를 통한 공문서 위조의 건. 본 사건은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과정에서 각종 소문을 통해 제보받은 사건으로 이재신 의원이 의원 재직 전부터 재직 기간에 이른 기간 동안 농업 경영 등록체를 위한 임대차 계약서 허위 작성으로 사문서 위조를 통한 공문서 등록, 더불어 공익 직불금 수령에 대한 의혹 제기이다. 사건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실제 토지주가 2020년 9월 수해복구 피해 지원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당시 본인 소유의 토지가 타인에게 임대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밝혀진 불법 행위이다. 당시 행정복지센터에는 다수의 민원인과 관계 공무원이 있었고 임대차 계약서가 토지주 당사자도 모르게 허위 계약 문서를 통해 소유권이 양도되었음을 확인, 이에 항의하였고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처리하는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민원을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항의했던 사건이다. 다만 토지주 당사자가 사법적 처리를 하지 않았기에 사건 처리는 되지 않았지만 최근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제천참여연대는 당사자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의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2018년 제8대 제천시 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까지는 개인의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였지만 의원 당선 이후 의원직과 함께 불법적 문서를 통한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의원직 상실이 되어야 마땅하다. 제천참여연대는 1년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많은 의혹을 제보 접수하였다. 그중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수사행위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을 접수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한 혐의로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투옥되어 곡중요전한 시인 윤동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항일운동에 함께했다는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의병의장 제천에서 한때 제천 의병에 관한 역사를 강의하며 율분을 토해냈던 이재신 의원을 기억한다. 역사 앞에 또 제천 시민 앞에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무릎 꿇고 사죄한 물론 즉각적인 사태로 최소한의 집값을 치르길 희망한다. 2024년 9월 11일 제천 참여연대 이상입니다. 기자님도 혹시 질문이 계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건 이건 언제 아시게 된 거예요? 2020년 우리 제천시에서 수해가 크게 났을 때 수해 복구를 위해서 이 토지주께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해 복구에 관한 질의 알아보던 중 이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임대 경작하고 있어서 본인에게 열람시켜줄 수 없다. 본인한테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듣고 농산물 관리원에 가서 재차 확인한 결과 아니 참여연대에서 알게 된 거예요. 참여연대 알게 된 걸 인지하게 된 게 어디예요?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건을 이야기하다가 저희들이 알아보고 하다가 이제 제보로 인해서 이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8월 정도요. 예, 이번 8월 달이요. 이거 말고도 상당히 또 다른 게 더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벅하네요. 아니 여기 그거 말고도 많은 의혹이 제보되는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형 관리출자 미수령권이나 또 임대계약서 작성권 그 외에는 피해 당사자들과 확인을 하고 변호사와 우리 공소시효 같은 것을 의논한 후에 확인한 뒤에 다시 추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는 과정에
이제 현역 의원 신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고 이제 의구심을 갖는 것은 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나 해지를 할 때는 토지주와 일단 토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 것이 없으면 누구라도 남의 토지를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해서 품질 관련 농산물 품질 관련에 내고 직불금을 더 받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 그 행정적인 절차에 품질관리원 미스든지 아니면 그런 현역 의원의 신분 작용했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소상하게 우리가 이제 한번 밝혀달라는 이런 취지로 고발장을 내게 됩니다. 그럼 이 직불금 수령에 대한 의혹이지 받았다는 확신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은 아마 밝혀질 겁니다. 저희 이야기는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임대 계약을 했다.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발장은 언제 내세요? 예, 오늘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표경찰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참여연대가 그 전에 있던 그 김달성 씨하고는 어떤 건 같은 단체인가요? 예, 예. 그 김달성 전 대표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참여연대 상임 대표직을 8월 달에 그만두게 되었고요. 제가 공동대표인 제가 자녀 임기 내년 2월까지 채우는 걸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돼서 제가 잠시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번외로 뭐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하십시오. 지금 이제 한간에는 우리 김홍철 전 의원님하고 이재신 의원님 같은 또 민주당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민주당 쪽 그 일명 진보 세력 쪽에서는 왜 같은 편끼리 그러느냐 이렇게 좀 뭐 이념 논리로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홍철 저 대표님은 이념인지 진실이 우선인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당을 앞세워서 일을 했던 사람이면은 우리 최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기자회견장에 쓰지 않았겠죠. 당보다는 진실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장에 대표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전혀 정치적인 고려는 없습니다. 단 의원 개개인의 자질 문제, 그런 또 우리 공인으로서의 도덕성 문제를 우리가 중점으로 짚고 있기 때문에 저런 정치적인 정당이나 정청이나 누구하고 관련됐다는 이런 거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건 외에도 뭐 지역에 바른 소리 하시려면 하실 건가요? 네, 계속 뭐 참여연대의 역할은 그동안에 뭐 이제 기자님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뭐 활동이 미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제천 지역에서 시민단체로서 그런 역할들은 수행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심증은 있지만 이제 물증이 없어서 우리가 뭐 다른 이야기도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의원들이 이런 업무 추진비라든지 시민이 내는 이런 말하자면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부당하게 좀 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용하지 않았나 이런 사실은 심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뭐 정확한 그런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시의원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경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더 고발에 임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좀 하나 찍어주시죠. 이거 고발장 네. 잠시만 조금.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상임위원장 또 부위원장, 여기 좀 봐주세요. 위원장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오남용한 부분이 뭐 여러 건 이렇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판단이 되면 그런 것은 또 별도로 또 사실 확인을 좀 거치는 과정을 거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 우리 그 법인카드 쓰는 절차 또 투명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우리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의장님 그분들이 법인카드를 쓰고 있는데 카드를 무슨 간담회를 했다. 그다음에 인원수가 몇 명이다. 그리고 카드 영수증뿐이 없어요. 무슨 내용으로 간담회를 했으며 참석자가 누구며 어디 가서 무엇을 먹었는지. 근데 간담회라는 것이 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의원이 자기네 근무 시간 안에서 주로 간담회를 할 텐데 카드 결제 시간들은 다들 밤 늦은 시간에 결제가 되거나 고깃집이거나 횟집이거나 이런 결제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좀 개인적으로 좀 사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확인을 해서 좀 추가적으로 그런 제천시 의회가 법인카드를 좀 더 투명성 있게 쓰고 하는 절차를 좀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의회는 적법하다고 시인이 온 거죠? 예, 제천시 하지 의회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